외국인이 같은 상황에서 충격적인 다른 결과를 보고 주저없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도 확진자가 600명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1일 확진자가 600명이 되자 한국의 수도 서울은 밤 9시 이후 대부분의 상업활동을 2주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인은 외국의 광범위한 숫자에 위안을 삼기보다 현재 한국이 맞이하는 상황을 극복하려 민관군이 노력하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하고 난 뒤 해외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병원비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된 한국 의료 인프라는 K방역과 더불어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한국을 여행했거나 여러 이유로 체류하면서 한국의 의료 인프라를 경험했던 외국인들이 해외 커뮤니티에 경험담을 올렸는데 서비스 가격과 신속한 진료에 놀라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같은 검사와 같은 입원 날짜를 두고 비용을 비교한 자료가 여러 차례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지출한 비용은 몇십만 원이거나 영원으로 나와 있고 똑같은 진료를 받은 미국에선 수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많은 사람이 알 정도로 의료 비용이 높은 나라입니다. 병원비 때문에 가장 많은 국민이 파산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아도 한국 의료비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진료의 신속성, 접근성 등에서 가장 앞선 나라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며칠 전 외국인이 내가 경험한 한국과 미국의 차이라며 글을 올렸는데 해당 글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몇 년 전 발목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 갔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인대가 찢어졌으며 연골과 뼈가 부러졌다. 나는 괜찮은 보험을 들었기에 지역에서 상위의 병원을 소개받았고 나를 진찰하는 의사는 무척 유명한 분이었다. 나는 이 의사를 만나기 위해 다친 뒤 한 달 넘게 예약일을 기다려야 했다. 그 의사가 수술을 집도했고 의사가 권하는 대로 6개월 넘게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나는 계속 통증에 시달렸고 수술 부위의 부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수술하고 난 뒤 MRI나 방사선 검사를 하지 않았다. 나는 병원에 보름을 입원해 있었는데 입원 치료비가 67,000달러가 청구되었다. 6개월 정도의 물리치료 비용은 별도로 37,000달러가 청구되었다. 내게 청구된 병원비는 총 104,000달러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통증과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뒤 나는 인터넷으로 화상 면접을 보고 한국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 건너간 뒤 2달 정도 되었을 때 나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쳤던 발을 다시 다치게 되었다. 정말 많이 아팠다. 그렇게 아픈 중에도 나는 혹시 전에 수술한 곳에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했다. 이전 병원비 지급으로 나는 그다지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픈 다리를 참으며 직장으로 가니 동료들이 놀라 왜 그러느냐고 물었고 나는 상황을 설명하며 견딜 만하다고 말했다. 어차피 병원에 예약하면 또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아픈 다리 때문에 직장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료들은 부은 발목을 보며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괜찮다는 나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날 바로 치료가 시작된 것이다. 이전에 수술했던 부위가 다시 문제가 되었고 골절은 아니지만 인대와 연골 상태는 심각했다.
MRI를 촬영하고 많은 검사를 진행했다. 의사는 내게 2주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나는 미국에서 지급한 10만 4천 달러가 떠올랐다. 나는 동행해준 동료에게 솔직히 말했다. 나는 치료비를 지급할 능력이 지금 없다. 치료를 뒤로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동료는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어디를 다녀왔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외국인이어서 나도 걱정이 되어 병원비를 알아봤는데 치료를 포기할 만큼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며 자신이 수납하는 곳에서 알아보니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수술과 입원비는 일단 조금 가부를 받으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시 수술하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미국에서 단 한 번 촬영한 MRI와 엑스레이를 거의 매일 촬영했다. 병원에서 2주 후 내가 지급한 병원비는 8,500달러 정도였다. 미국에서 같은 기간 입원했을 때 내게 청구된 진료비가 67,000달러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이후 퇴원하고 통원 치료를 했지만 통원 치료비는 거의 부담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 하지만 또 비슷한 사고가 난다면 나는 주저없이 한국행 비행기를 탈 것이다. 미국에서 예약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면 한국에서 이미 치료를 끝냈을 시간이기도 하고 항공료와 호텔 비용이 든다 해도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이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심각한 상처를 입으면 한국으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글을 맺었는데 많은 네티즌이 1만 개에 가까운 댓글을 달면서 놀라워했는데 그중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나도 미국인이야. 미국에 있을 때는 감기에 걸리지 않기를 매일 기도했어. 걸려도 병원에 가는 걸 언제나 심각히 고민했지. 의사 얼굴 한번 보고 타이레놀 처방받고 $100가 넘는 돈을 지급하고 싶지 않아서야. 그런데 지금 나는 한국에 있어. 이제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아. 감기에 걸리면 주저없이 병원을 가지. 한국에선 병원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요즘 한국의 K방역으로 많은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지. 그런데 병원비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의료 서비스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가격이 그 정도로 싸다면 아무래도 한국은 미국보다 간호사의 친절함 이런 것은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한국 간호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서 점검하고 질문해. 내가 입원했을 때 경험을 말하자면 하루에 5번 이상 병실을 찾아오는 것 같았어. 그리고 그들은 매우 친절했어. 내가 한국 여행 중에 알지 못했던 호흡기 감염에 걸린 적이 있어. 당시 나는 보험에 적용되지도 않았는데 약과 진료비가 $40에 불과했지. 미국에선 불가능한 일이야. 의료비로 파산하기 싫다면 한국으로 가라는 이야기 고마워. 정말 좋은 정보야. 미국에서는 안경을 맞추기 위해 시력검사 하는 데만 $100를 지급하는데 한국에선 무료라는 것이 믿어져? 우리 미국인이 보기엔 한국이 의료천국인데 한국인들은 의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더라고. 그것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 우리 가족은 전에 한국에서 살다가 2년 전 미국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다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어. 미국에선 바로 파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 미국인은 평생을 병원비 걱정하며 아픈 몸을 참고 견디며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 걸까? 미국을 사랑하는 나이지만 한국인이 너무 부럽다. 오늘 영상은 제가 안 해본 주제를 처음 해보았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